수능이랑 우리 고3 모의고사랑 비슷한 문제들이 좀 많아서 보세요. 물론 1번은 아닌데 1번 F4는 5다 참. 2번 1대1 함수다 참. 그럼 빨리 1번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2번 헷갈린다며. 아니 헷갈릴 때 맞았어요. 1대1 대응 아니고 1대1 함수야.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면 거짓말이야. 예. 그래서 5번 역함수 안 가져. 1대1 대응만 역함수가 생기니까 정역 1, 2, 3, 4 맞고 공역이 1, 2, 3, 4, 5지. 치역은 1, 2, 3, 5야. 이해돼? 이동규 이해돼? 준영이는 뭐가 헷갈리다는데? 저 1대1 대응 1대1 대응은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니까. 공역과 치역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역함수가 없어. 아니 그러니까 1대1 함수라고 했는데 대응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그거 약간 헷갈리는 거. 자, 그다음 9번. 4번에 비읍 왜 틀렸는지 4번에 무엇? 비읍이요. 비읍? 네. 자, 해볼게. P 차집합 Q가 R이래. P가 있고 Q가 있는데 P 차집합 Q 여기가 R이래. 그 다음에 P랑 Q랑 교집합이 있대. 교집합이 있대.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야 지금. 그러면 Q가 어디? not P에 포함되냐? 여기 때문에 포함 안 되잖아. 그래서 비읍은 틀렸지. 이해돼요? 안 돼요? 네, 그렇죠. 저렇게 왜 된다요? 그럼 저렇게 되는데. P 차집합 Q가 R이라고 했다니까 문제에서. P 차집합 Q 지금 여기가 R이라고 했어. 여기가 교여가 차잖아. 네. 교집합 여집합이 차집합이잖아 이 새끼야. 네. 이게 지금 R이래. P에서 Q 뺀 게 R이래. 그래서 여기만 R인 거예요. 여기가 지금 R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뭐 어차피 비읍하는 데는 필요 없네요. 그다음에 교집합이 있대. 여기에 원소가 있대. 여기에 실제로 원소가 존재하는데 그러면 Q는 not P, P가 아닌 부분에 포함이 되냐고 물어보면 Q가 P가 아닌 부분에 포함이 되냐고 물어보면 이 부분이 포함이 안 되잖아. 네.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고. 자, 그 다음에 9번. 9번. 야, 오, 12번 다 맞췄냐? 웬열? 공수업 못해가지고 15번 못 풀 줄 알았네. 오, 15번 다 맞췄네. 신기하고. 공교 빼고 더 맞았어. 시험에 더 맞았네. 테이 틀렸네. 12번 안 풀어봐. 근데 고쳤어. 고쳤어? 응. 성규는 네. 12번 풀 줄 알아? 아니요. 9번 볼게요. 자, 점근선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y 점근선은 a분의 b입니다.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래요. 그 다음에 fx가 x를 반조시킨다. 이게 무슨 뜻이다? 합성의 상대함수 된다는 건 무슨 뜻이다? 틀린 사람. 지원아 무슨 뜻이야? 합성의 상대함수 된다는 게 무슨 뜻이었어? F랑 G가 역함수면 어떻게 식 세우라 그랬어? 기억이 안 나요. F 합성 GX는 X다 이렇게 식 세우라 그랬잖아. 역함수는 이렇게 식 세워서 푸는 거라니까. 근데 반대로 이렇게 식이 나오면 F가 F 인버스구나 아, 이렇게라고. 그럼 자리 바꿔도 똑같구나. 자리 바꾸고 부호 바꿔도 똑같구나. 그럼 B가 마이너스 2구나. 그럼 A는 4구나. 이해돼? 유리함수 역함수 가는 건 알아? 네.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꾸는 거? 네. 자, 그 다음에 11번. 자, 요 새끼의 역함수를 그려라. 요 새끼의 역함수의 점근선을 찾아라. 원래 역함수는 x는 1, y는 2인데 그럼 역함수의 점근선은 거꾸로 바꾸면 y는 1, x는 2겠지. 그린 사람 좀 읽어. 야, 역함수의 점근선까지는 그리냐 태선아? 찾아지냐? 네.
그거랑 fx랑 만나는 거 찾으라고 했지. fx가 이렇게 있어. fx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있어. 근데 x는 2랑 만나는 걸 찾으래. x좌표가 2인 걸 찾아달라는 거예요. y는 1이랑 만나는 걸 찾아달래. y좌표가 1인 걸 찾아달라는 거야. 이해돼? 그럼 식이 뭐였어? fx는 x-1분의 2x 빼기 a잖아요. x가 2일 때의 값은 얼마입니까? 4-a입니다. y가 1일 때의 값은, 그러니까 1이면 x-1 넘어가고 넘기고 넘겨주시면 a-1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0,0까지 세점해가지고 넓이 구하래. 신발끈 크로스에서 빼주면 6 돼야 됩니다. 반 나눠서 3인 거니까. 이해돼? 네. 그래서 절대값이 필요하니까 절대값 a 빼기 1, 4-a 빼기 2가 6 된다. 그럼 절대값 벗기고 플러스 마이너스 6이라고 해서 a 값 찾으면 되겠구만.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5a 마이너스 6 벗기고 풀마 6. 그러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5a 마이너스 12가 0일 수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5a가 0일 수 있겠네. 얘는 허근 같습니다. 한번 써보시면, 그래서 여기 있는 a는 불가능하고, 여기서 이제 a가 0 아니면 5인데 문제에서 0 아니라고 줬거든요. 그래서 답은 5가 됩니다. 이렇게. 이해돼요? 어려운 게 있나요? 그 다음에 12번 x-2에 관한 식으로 고쳐야 된다고. 한술기가 쓸 건데, 근데 이거 못할걸? 우리 이거 할 수 있는지 한번 봐봐라. 이거를 순서대로 x-2만 나오게끔 식을 세팅해주는 게 이건 좀 어려울 건데. 자, 무조건 x가 2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x-2가 기준인 식이야. 그래서 분자도 x-2로만 써야 돼. 그래서 이 새끼를 x-2제곱으로 바꿔줘. 그럼 마이너스 12x랑 플러스 12가 새로 나오지. 오케이? 그러면 또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플러스 12x랑 마이너스 12를 해줘야겠지. 이해돼? 그 다음에 이제 6x 빼기 9야. 이제 그럼 이 뒷부분 계산하면 6x 빼기 9다. 6x 빼기 9. 그럼 이것도 마이너스 2로 가야 된다니까 이렇게. 그럼 플러스 12 해줘야겠지. 이해돼? 그리고 이제 나서 약분 쳐주면 3x-2 하고 6 하고 x-2분의 3 산술기압.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산술기압 패턴이 여러 가지니까 시험에 그리고 무조건 나오니까 정리를 진짜 잘 하셔야 됩니다. 자, 15번. 다음 주에 디펜스 시험 해봐요. 보셔야 돼요. 자, 역함수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1대1 대응이네. 2 집어넣으면 서로 똑같아야 됩니다. 위에 2를 집어넣으면 2가 되고요. 따라서 아래에 2를 집어넣었을 때 2가 나오려면 A는 3인 거 먼저 찾아주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2,2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기울기인 직선이고 왼쪽은 아래로 볼록한 함수인데 대칭축이 3입니다. 4. 그래서 요래 생겼는데 이 부분만 그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칭축이 4니까요. 그래프 그리는 걸 인색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할게요. F의 역함수를 G라고 했으니까 F 인버스 합성 F 인버스 마이너스 6은 자 B가 된대요. 방법은 두 가지 있는데 그냥 이 상태로 바로 바꾸면 이거랑 이거 자리 바꿀게요. 그럼 FB가 뭐라는 뜻입니까?
F 인버스 마이너스 6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리 바꾸면 인버스가 원래대로 돌아가니까. 그럼 이것만 찾을까요? 얘 A라고 잡으면 FA가 마이너스 6 되는 A 값 구하라는 거죠. 하나, 그럼 마이너스 6 되는 건 여기 있냐? 여기 있냐? 어디서 구해? 위에서? 마이너스 6, Y좌표가 마이너스 6이 되는 값이 직선 밑에서 그래서 18. 따라서 FB가 18 되는 걸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18 되는 건 이번엔 어디서 찾냐? Y값이 18인 거 어느 함수에서 찾아? 위에서. 그래서 쌤이 지금 그래프를 그려놓은 겁니다. 이래야 훨씬 쉬워지니까 생각이 편해지니까 이렇게. 이거 풀었던 문제인데 그리고 자, 16번도 신호지에 나왔던 문제인데 자, S라는 집합은 조건 제시법을 용서하지 마세요. 무조건 원소나열법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생각이 쉬워요. 귀찮아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됩니다. 이 새끼들을 8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F라는 함수의 함수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F라는 함수에 집어넣으면 9를 8로 나누었을 때 함수값 1, 2, 3, 4, 5, 5, 6, 7, 0, 1, 2, 3 이렇게 됩니다. 함수값들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근데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만들 건데 y가 0, 1, 2, 3, 4, 5, 6, 7이래요. 그리고 x를 점하라고 얘기했어요. 1대1 대응이 되려면 역함수 존재는 1대1 대응이니까 1대1 대응이 되려면 x라는 집합이 어떤 집합이어야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틀린 사람 16번. 일단 생각. 세훈아, 여기 몇 개여야 돼? 1대1 대응 되려면 x. 여기가 몇 개인데? 8개. 여기도 8개여야 되지. 오케이? 그런 다음에 함수값이 전부 뭐 해야 돼? 1대1로 가야 되니까 다른 곳으로 가야 되지. 여기에 8개가 나오고 그 8개가 전부 다 0, 1, 2, 3, 4, 5, 6, 7에 하나씩 가야 되는 거지. 그러면 0, 1, 2, 3, 0, 1, 2, 3 그리고 81이랑 9랑 90이랑 18이랑 99랑 27은 함수값이 똑같아. 이렇게 써줄게. 자, 그러면 네가 요 둘, 넷, 여섯, 여덟, 11개 중에 8개를 뽑아서 집합을 만들 거야. 근데 어떻게 뽑아서 만들어야 돼? 어떻게 뽑아서 만들어야 돼? 9랑 18이랑 81이랑 이렇게 같이 집어넣으면 1대1이 돼, 안 돼? 9도 1로 가고 81도 1로 가니까 안 되지? 그리고 8개를 뽑을 건데 어떻게 8개를 뽑아야 돼? 겹치는 거 어떨지 겹치는 게 없게끔 없애야 돼. 뽑아야겠지 8개를. 그러면 얘는 어차피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는 무조건 뽑아야겠지? 그럼 여기서 골라. 몇 가지? 주간. 여기서 골라. 몇 가지? 주간. 여기서 골라. 주간. 1도 뽑고 2도 뽑고 3도 뽑는 거야. 이럴 때 경우에서 곱해 더해. 곱해요. 곱해요. 답은 몇 개야? 8. 끝. 이거 시너지에 나와 있었는데 이거 맞았냐? 그래서? 네. 오씨 맞았어. 선생님 15번 지나갔어요. 지나가서 아니야. 좀 이따 다시면. 꺼져. 안 받아줄 거야. 진짜 정신 나갈 새끼야. 하다하다가 이제. 뒤에 문제가 생각나. 아유.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좋아요. 17번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요 정도는 그냥 되게 자주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hx라는 함수가 fx 아니면 gx인데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으면 fx를 그리고 gx가 fx보다 크면 gx를 그리고 그러니까 두 함수를 그려놓은 다음에 비교해서 큰 함수를 그리라는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줄게. 이런 상황이면 예를 들어서 이게 F야, 이게 G야. 그럼 H를 그리래.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거든. 비적공원에서. 그럼 봐. 큰 새끼를 그리라고 했으니까 이 둘 중에는 얘가 크고 이 둘 중에는 얘가 크고 이 둘 중에는 얘가 크지. 이 함수, 이 노란 함수가 H 함수가 되는 거야. 이해 돼? 진짜 돼? 근데 반대로 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 부등호가 작은 함수를 그려라. H는 둘 중에 작은 함수다. 이렇게 돼버리면 작은 함수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냐면 둘 중에 작은 거, 작은 거, 작은 거 이런 식으로 빨간 그래프가 hx가 될 거야. 이게 함수값의 대소 비교를 이용해서 함수를 찾으라는 유형인데 되게 유명한 패턴이야. 모의고사에 되게 많이 나오는 패턴이야. 그러면 이제 그래프 지금 그러면 너네가 해야 될 건 F랑 F 인버스를 그려서 그 중에 큰 걸 그리라고 했으니까 F 먼저 그릴게요. 0,0을 꼭지점으로 하고 1, 4분면을 향하는 무리함수 그래프. 그 다음에 역함수 그릴게요. y는 x가 이렇게 있겠죠? 역함수는 이렇게 생겼겠습니다. 이해돼요? 안 돼요? 지금 루트 ax,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루트 ax 그래프를 먼저 그렸고 그 다음에 fx랑 f 인버스를 비교해서 큰 함수를 gx라고 했으니까 인버스 x도 그린 다음에 둘을 비교해서 더 큰 함수를 그리라고 했으니 그래프는 이렇게 생기게 될 겁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래프가 지금 이 그래프예요. 노란색 그래프.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정의한 함수 같은 게 좀 어려운데. 자, hn이라는 함수는 누구랑? gx랑 y는 x 플러스 n의 교점 개수를 함수값으로 갖는데요. y는 x 플러스 n이랑 gx는 지금 요 노란 그래프예요. 요 노란 그래프랑 y는 x 플러스 n을 그렸을 때 만나는 점의 개수가 함수값이래. 그러면 야 y는 x 마이너스 1이면 만나요 안 만나요? 노란 그래프랑 x 마이너스 1이면 안 만나지. 그럼 함수값이 0이야. 야 여길 때는 몇 번 만나요? 이거는 두 번 만나지. 함수값이 2야. 이거보다 살짝 커지면 3번 만나겠지? 3이고 다시 접하면 2번 만나겠지? 2고 이 위로 올라가면 1이겠지. 함수값은 0, 1, 2, 3밖에 안 나오는 함수야. hn이라는 함수가. hn이라는 함수가 교점의 개수를 함수값으로 갖기 때문에 딴 개 아니면 한 개 아니면 두 개 아니면 세 개밖에 이렇게 안 나온다고. 이해돼?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h1이 진로가 않고 h2가 h3이 자 함수값들이 요 크기 순이래. 그러면 h1은 뭐냐면 y는 x 플러스 1과 노란색이 교점이고 얘는 y는 x 플러스 2와 노란색이 교점이고 얘는 y는 x 플러스 3과 노란색이 교점이야. 그럼 테이가 똘똘하니까 h1은 얼마고 h2는 얼마고 h3은 얼마겠어? h1은 얼마고 h2는 얼마고 h3은 얼마겠어? y는 x가 이거니까 여기 위쪽에서 만나는 교점 개수야. 그럼 이 위쪽에서 교점 개수 제일 많을 때가 몇 개야? 세 개. 그 다음에 몇 번 더 만나? 두 번도 만나고. 그 다음에 이 위쪽으로 가면 교점 개수가 3번 아니면 2번 아니면 1번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1이고 얘가 2고 얘가 3이라는 소리야. 함수값이 얘는 한 번 만나고 얘는 두 번 만나고 얘는 세 번 만난다는 뜻이라고. 이해돼? 하나 이해되니? 다영이 이해돼? 어디서부터 이해가 안 되는데? 노란 그래프 나오는 거 이해돼? 노란 그래프 나오는 거 이해돼? 별로 잘 안 듣던데? 어디서부터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서 엄청 열심히 설명했고 이 새끼야. 야 이거 진짜 중요하다니까. 이거 17번이랑 19번이랑
22번, 23번 요런 새끼들 19번, 17번, 19번, 23번 요런 새끼들이 거의 수능 뭐 그다음에 고2, 고3, 모의고사, 고3, 모의고사 요런 느낌의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와. 다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들. 그래서 얘를 지금부터 천천히 이해하셔야 고3 가서 모의고사 성적이 좀 잘 나올 거야. 자 보시면 아이 새끼야 저기가 gx가 fx 아니면 f 인버스 x라고 했잖아. 어? fx는 근데 이렇게 생긴 거 알아? 우리 함수 0,0 꼭지점? 그럼 f 인버스 x는 y는 x 대칭인 거 알아? 이렇게? 그리고 이 오른쪽에 뭐라고 써져 있어? 봐봐. 오른쪽에 뭐라고 써져 있어? 그래. 요게 F 인버스 더 큰 거 그려라. 그러면 얘랑 얘를 비교했을 때 더 큰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큰 게 얘라고. 밑에는 뭐래? 같을 때 역함수를 그려라. 즉 둘을 비교했을 때 역함수가 더 크면 역함수를 그려라. 그 그래프라고 지금 이게. 안 들어. 그래서 함수의 대수 비교를 이용해서 새롭게 함수를 정의하는 거야. 되게 유명한 패턴이라고. 함수 두 개 줘놓고 큰 함수 혹은 작은 함수 그리라고 얘기하면 두 함수 그래프 그려서 함수값들 비교해서 쌤이 계속 부등식은 그래프 이용하는 거라 그러잖아. 부등식은 그래프 이용하는 거라니까. 수능에서 나오는 부등식은 다 그래프 이용하는 거야. 고등학교 때 나오는 부등식 내용은 전부 다 그래프 함수로서의 해석을 요구하는 건데 함수값이 더 큰 그림을 그린 게 gx다라고 얘기를 한 거라고. 거기까지 이해돼? 그럼 너 gx가 노란 그래프가 되겠지? 그래 놓고서 x 플러스 1과의 교점의 개수, x 플러스 2과의 교점의 개수 노란색이랑 x 플러스 3과의 교점의 개수가 뭐 된다? 크기 순으로 3이 제일 적고 2가 두 번째고 1이 제일 많이 만난다고 얘기를 했다고. 이해돼? 그러면 야 y는 x가 이거지. 그럼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이 위쪽에 있지. 그럼 몇 번 노란색이랑 몇 번 만날 수 있을지 생각해봐. 처음에는 3번 만나겠지? 그 다음엔 2번 만날 수 있지? 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면 1번 만날 수 있지. 근데 야 3번 만나는 거 하나냐 여러 개냐? 3번 만나는 그림 하나야 여러 개야? 하나야. 이거 3번 만나지? 이것도 3번 만나지? 이 새끼야 3번 만나는 거 몇 개야? 여러 개 나와. 그리고 한 번 만나는 거 이것도 존내 나와. 계속 나와. 계속 한 번이야. 근데 2번 만나는 거 단 한 번밖에 없어. 그걸로 답을 결정하는 거야. 2번 만나는 게 뭐야? 접선이지. 접선이지. 그래서 끝났어. 누구랑 누구랑 접한다? 루트 AX랑 X 플러스 2랑 접해야 된다. 이렇게 문제가 끝나는 거야. 그러면 제곱해가지고 판별 쓰시면 0 돼야 돼. 이해돼? 왜 인상 써? 왜? 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어? 이렇게 해가지고 판별식 쓰면 0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A가 8이 나옵니다. 8. A가 8이 나와. 그래서 이게 루트 8x야. 자, 루트 8x의 역함수는 8분의 1 x제곱입니다. 이 정도는 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xy 바꾼 다음에 제곱하시면 8분의 1 x제곱이야. 그래서 얘 이름은 8분의 1 x제곱이고 얘 이름은 루트 8x예요. 그럼 g 2 구하래요. g는 자 루트 8x랑 x랑 만나는 게 여기가 8,8입니다. 따라서 G2는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G2고 G10은 여기다가 10을 집어넣으면 G1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요 정도 혼자 풀 수 있으면 진짜 베스트인데 그러면 이제 뭐 저기 모의고사 1등 나올 텐데 요 정도는 혼자서 이해하고 풀 수 있으면 추론해서 풀 수 있으면 그러면 요 정도가 지금 딱 고등학교 수학에서 요구하는 1등급 정도의 수준인데 일단 첫 번째 GX부터 못 그려 대부분.
그래서 킬러 문제는 좀 잘라가지고 내가 어느 부분을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지를 잘 좀 정리를 해야 돼. 한 뭐 기본적으로 한 세네 개의 개념은 포함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 두 함수의 대소 비교를 이용해서 함수를 정의한 거 gx라는 함수를 그릴 수 있겠는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새롭게 함수를 정의한 거 hx라는 함수, hn이라는 함수 있죠? hn이라는 함수가 함수 값으로 무엇을 갖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이해, hn이라는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그렇다면 그 이해를 통해서 이 위쪽으로 n이 올라가면 교점의 개수는 3 아니면 2 아니면 1밖에 없으니 함수값 3개가 이렇게 대소 비교가 된다는 건 제일 큰 게 3, 두 번째가 2, 세 번째가 1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여기서 내가 어떤 조건을 취사해서 쓸 거냐면 x 플러스 1이 얘랑 3번 만난다는 건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못 써먹고, x 플러스 3이 이 위쪽에 있어서 한 번만 만난다는 것도 이 위쪽에 있는 함수가 엄청 많은 거니까 그 중에 누가 x 플러스 3일지 못 정하고, 그럼 결국 두 번 만나는 건 단 한 번밖에 없고 그 접선이 그게 접선밖에 없고 그 접선이 얘가 된다는 조건을 이용해서 a 값을 찾아주시면 문제가 끝나는 거라고요. 이렇게. 이거 혼자 풀겠어? 혼자서 풀 수 있겠어? 미지수 풀어보고 안 고쳐주면 얘기하세요. 자, 18번. 야, 정근선으로 직사 만들어가지고 넓이가 1인 A값 찾으래. 첫 번째 정근선 X는 마이너스 A, 두 번째 정근선 X는 2, 세 번째 정근선 Y는 마사, 네 번째 정근선 Y는 A. 야, 그러면 야, 이렇게 하나 긋고 이렇게 두 개 긋고 이렇게 두 개 그려서 사각형을 만들겠다는 소리지. 이해돼? 그러면 쌤이 센스 있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얘가 큰지 모를 때 경우를 나누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절대값을 붙여주면 좋아. 이게 가로의 길이야. 오케이? 지금 이거 나눠서 풀면 조금 어렵더라고. 이거 이렇게 나눠서 풀면 이걸지 이렇게 나눠서 풀면 어렵다고. 불편하고.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하고 싶어? 여기에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고 여기에서 이거 빼면 2 플러스 a지, 절대값을 씌워주면 그 두 개를 한꺼번에 포함하는 개념이 되는 거야. 그래서 길이는 절대값. 그 다음에 이것도 여기가 마사고 여기가 a인지 여기가 a고 여기가 마사인지 몰라. 빼서 절대값. 끝. 얘가 1됩니다. 마무리. 이거만 풀면 돼. 그럼 절대값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어요? 절대값 벗기고 뿔만 붙이면 되잖아. 이거 절대값 두 개니까 이렇게 곱해서 전체 절대값 할 수 있지. 그럼 절대값만 벗기고 뿔만 붙여주면 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8이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다. 1이면 7되고 9분의 9분 7이겠지. 실근이야. 한별식이 9 빼기 7이니까. 그 다음에 마일이면 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9지. 여기서 9라고 하지 마세요. 중근이니까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1.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내면 돼요. 이제 요런 게 양수 만들고 싶을 때, 길이가 무엇인지 모를 때, 좌표는 알고 있는데 길이가 무엇인지 모를 때 쓸 수 있는 좀 편안한 방법. 절대값 씌우면 됩니다. 절대값. 자, 그 다음에 19번. 19번도 문제가 좋은데. 쉬운 거 먼저 할까요? 야, 너네 21번 좀 외워야 되는데? 너네 21번 어떻게 풀었냐? 21번 어떻게 풀었냐, 이거? 대입했어? 뭐 대입했어? 그 4랑 4, 4분의 1, 2, 2분의 1. 그거 말고 조금 예쁘게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거 되게 유명한 패턴이거든요. 이거 수능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 이거 관계식이
자, fx랑 fx분의 1을 동시에 포함하거나 하나 더 있다 패턴이. 그 다음에 fx랑 fa-x를 동시에 포함하는 관계식이 나오면 x에 x분의 1을 대입하시고 x에 a-x를 대입하시면 문제가 끝납니다. 그래서 연립하면 그냥 fx가 구해져요. 무슨 말이냐면 서로 순환하거든. 순환. 자, 요식 x 자리에 x분의 1 한번 넣어볼게요. 자, x 자리에 x분의 1을 대입하시면 fx분의 1은 더하기 3 fx는 x분의 1 플러스 7 x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 fx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fx를 구할 수 있어요? 아래에 3을 곱해서 빼버리면 fx가 나와요. 문제 끝. 이해됩니까?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도 내요. fx 더하기 f2-x가 2 곱하기 f2-x가 3x 플러스 4다. 뭐 이렇게도 돼요. fx 찾고 싶어요. x자리 2-x 넣어요. 2-x 넣으면 여기 x 됩니다. 이렇게 순환해요. 2-x 넣으면 6 빼기 x니까 이렇게 돼요. 어떻게 하면 fx 구할 수 있어요? 아래 2 곱해가지고 빼버리면 fx 바로 구해져요. 유명한 패턴이에요. fx 함수 찾는 거예요. fx 함수를 찾으면 되게 쉽잖아. 그냥 4 집어넣으면 fx하고 2분의 1 넣으면 f2분의 1. 그러니까 일일이 노가다 안 해도 된다고. fx가 바로 쉽게 나오는 식들이라고 이 두 식이. x랑 x분의 1이 같이 나오는 식이랑 x랑 a-x가 같이 나오는 식은 순환하기 때문에 대입만 해주시면 문제가 그냥 끝나서 fx가 훅 나와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얘 좀 기억하세요. 이제 3개만 더 하면 되니까 19, 20, 20. 요거 기억하세요. 다음번에 나오면 그냥 편하게 요거 요 정도는 그냥 수월하게 가셔야 됩니다. 자, 19번 보시면 자 마이너스 2,3이 꼭지점인 무리함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2,3이 꼭지점인 무리함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새끼의 역함수를 먼저 구하래요. 그럼 gx를 먼저 구할게요. 자, 역함수를 구해보면 자, 역함수 갈 때는 반드시 뭐 하라고 얘기했냐면 원함수의 x 범위와 y 범위를 무조건 써놓고 하셔야 역함수에서 실수를 안 합니다. x, y 자리를 바꾼다. 여기도 같이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넘겨서 제곱한다. 4 나누고 2 빼준다. 4 나누고 2 빼준다. 그리고 정의역 써주세요.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가 지금 역함수 과학입니다. 이게 gx예요. 이게 gx. 어떻게 했는지 보여요? 이게 역함수가 하는 겁니다. 무리함수 역함수가 하라고 시험할 때 많이 나와요. 좀 시험할 때 서술형에. 근데 이거 안 쓰면 틀려요. 많이 깎아요. 심지어 이거는 다른 부분이랑 다르게. 왜? 이 이차함수가 1대1 대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말 없으면 1대1 대응 자체가 아니라 역함수가 없는 함수라서 이건 점수 많이 깎습니다. 많이 안 좋아도 돼요. y는 안 적어도 돼요. 근데 이거 근데 여기서 y 적은 이유는 바꾸려고 y 적은 거고요. 그래서 남은 결과값은 정의역만 함수는 밝혀주면 돼요. x 값이 하나면 y는 거기에 따라 결정이 되니까. 이거 식 써야지 점수. 수수령이니까 그렇죠. 이거 되게 간단하게 풀었다고? 간단하게 풀지나. 자, 그래서 나 뭐 구할 거냐면 g.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도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자, g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더하기 b라는 함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더하기 b. 그럼 gx의 x 자리에다가 4분의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제곱 빼기 2 플러스 b 이렇게 할 겁니다. gx가 이거니까 x 자리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를 넣었고 그 다음에 이제 b를 더해달래요. 근데 이제 많이 실수하는 게 이겁니다. 여기도 넣어야 돼요. 이렇게. 이것까지도 지금 x가 걸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g1 값을 구할 때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아,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x가 이럴 때만 넣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 함수에서 g를 못 구하는 이유는 여기서 여기는 뭐 상관이 없고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x에 넣을 때 정역에도 같이 넣어주세요. 그럼 됐어요. 마이너스 x 3 플러스 a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 x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서 이 함수가 정의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나는 마이보다 작을 때 요 그래프를 그리라고 얘기했잖아요. 마이보다 작을 때 요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함수 값은 무조건 3 이상으로 나오고 요 함수랑 3보다 큰 t 값이랑 얘 근계수가 무조건 2개라고 얘기했어요. 자, 요거 제곱이니까 플러스로 일단 바꿔줄게요. 이렇게. 자,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인데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를 이쪽에 그릴 건데 3보다 작은 값 나오면 안 된다고 했고요. 3보다 큰 t 값이랑 만나는 게 무조건 2개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프의 모양을 먼저 결정하세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3보다 낮은 값 없고요. 3 위에서부터는 계속 2번씩 만나요. 가나 조건에 의해서 빨간색 그래프의 개혁이 결정이 됩니다. 오케이? 이해됩니까? 가나 조건 이해돼요? 가조건 뭐예요? 3 이상이어야 된다. 취업. 3 밑으로는 함수값 나오면 안 된다. 나 뭐예요? 이걸 더럽게 못하는데 이것도 이제 되게 1등을 가려면 무조건 이런 류의 방정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방부등식은 다 그래프로 한다는 게 쌤이 1등급 문제를 풀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3등급 문제 풀려면 방부등식 그냥 그 내공식 쓰든가 그냥 식으로 계산하던가 이렇게 해도 되는데 1등급으로 가려면 문제들이 전부 다 방정식과 부등식의 그래프로 푸는 겁니다. y는 hx와 y는 t의 교점계수라는 뜻이에요. 이 방정식은. 너네가 야 fx랑 gx 교점 구해봐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갖다 놓고 푸는 건 다들 잘 하잖아요. 교점 찾으라고 하면 이렇게 갖다 놓고 다 풀지. 근데 반대로 자 이 방정식의 근 구해봐 라고 했을 때 아 요 새끼는 여기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이구나 라는 해석이 잘 안 돼요. 그게 어렵고요.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무슨 뜻이냐면 y는 hx 그래프를 내가 그려놨잖아. 그럼 y는 t라는 그래프는 이게 x축이니까 t는 상수야. 그러니까 상수함수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라고. 그래서 t랑 2번 만나야 되는데 t가 3보다 클 때 2번 만나야 되는데 계속.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고 정해지는 거라고. 개형축으로 나는 거. 엄청 중요한 내용이야. 요걸 지금부터 고3 때까지 계속 쌓아야 돼요. 요런 내용의 문제들을 지금부터 고3 때까지 계속 쌓아야 수능 때 90점 이상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최소 84 밑으로는 이 정도 풀면 84 밑으로는 안 내려가요. 위에서 난이도 높은 3개 정도의 문제가 다 이런 문제들이거든. 이렇게. 그래서 내신에서도 우리 동네에선 당연히 수능이랑 모의고사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송파에서는 계속 이런 류의 문제를 내신에 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조건이 하나가 더 있어요. A가 제일 컸으면 좋겠대요. A가 제일 컸으면 좋겠대. 자, 그걸 이용해서 A를 찾을 겁니다. 자, 이 함수가 마3-A부터 시작하는 함수지. 마3-A부터 왼쪽으로 그려지는 함수야. 그럼 마3-A가 마이너스 1이어도 괜찮지. 마이너스 1이어도 이만큼 그리겠다는 소리 아니야. 이만큼 그리겠다는 소리. 그 중에 이제 이거보다 작은 부분만 이렇게 그릴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어도 괜찮아. 근데 야 이게 마이너스 3이면 어떻게 할 거야?
야, x가 마3부터만 이 그래프라고 얘기하면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없어? 마이부터 마3까지는 함수값이 없고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 마3부터 마이까지는 함수가 아니야. 그래서 빠지면 안 돼. 그래서 이 대칭축인 -3 -a가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게 이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지점입니다. 이 함수가 정의되는 부분이 -2보다 오른쪽이어야 저 빨간색 그래프를 채워줄 수가 있다고. -2보다 왼쪽에서 정의돼 버리면 -2랑 그 값 사이에 있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함수가 정의되지 않을 거라고. hx가 함수가 아니라고. hx가 함수가 아니야. 따라서 a의 최대값은 얼마가 되냐면 -1이 됩니다. a의 최대값은 -1이 돼. 그럼 여기가 4분의 1 하고 x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럼 꼭지점이 -2, 라는 소리죠. 그럼 여기가 3 돼야 되니까 b는 5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여기가 꼭지점인 상황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돼요. 최대가 될 때가. 그래서 요 그래프인데 오른쪽은 안 그릴 거고 왼쪽만 그리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렇게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따라서 a의 값이 최대일 때 hx랑 지금 이 그래프가 지금 이 노란색 그래프가 hx입니다. 이게 hx야. 그 다음에 x 플러스 5의 두실근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그래프로 가는 겁니다. hx는 x 플러스 5라는 방정식은 hx 그래프와 y는 x 플러스 5를 그려요. x 플러스 5 마이너스 2,3 지나갑니다. 이렇게 두근 찾으라고 했으니까 여기 찾으라는 거구나. 이거랑 누구의 교점? 루트 2루트 x 플러스 2 더하기 3과의 교점 찾아주시면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3 넘겨가지고 제곱해서 푸시면 되겠죠. 3 넘겨서 제곱해서 2차원씩 푸시면 여기 좌표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류의 문제가 좀 신기하다 재밌다 이런 느낌이 돼야 수능에서 80점 대 중후반을 맞아서 그냥 편하게 정시로 인서울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돼요. 19, 22, 23 정도를 혼자서 계속 연습해 보셔야 돼요. 22번은 수능보다는 약간 내신필이 좀 나고요. 23번도 굉장히 수능 같은 느낌인데 이거 다 모의고사 변형인데 23번도 모의고사 변형이거든요. 개형추로 나온 거 23번 먼저 해볼게요. 자, 23번 보시면 자, A보다 작을 때는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를 그리고 A, B를 꼭지점으로 하는 자, A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그리래요. 여기가 꼭지점 A, B. 그 다음에 A보다 클 때는 A, B를 꼭지점으로 하고 X는 플러스 Y는 마이너스니까 무리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개형 먼저 찾아주세요. 자, 그랬을 때 요 방정식도 똑같아요. fx가 알파 또는 fx가 베타인 방정식이란 그래프를 내가 fx를 그려놨잖아? 그러면 당연히 y는 fx와 누구와의 교점으로 읽는 거다? y는 알파, y는 베타와의 교점이 총 몇 개다? 3개라고 읽는 거라고. 그럼 알파, 베타가 지금 어떻게 돼야 3개가 되겠냐? 근이? 총 3번 만날까? 어디가 알파고 어디가 베타야? 이 새끼랑 3번 만나 성선수가. 하나가? 뭐라는 소리야? 빨리. 하나가 맨 위에 있는. 그렇지. 꼭지점이라는 소리야. 베타, 알파를 또 작은 거라고 할게요. 이렇게 해야 3번 만나는 거야. 이해돼? 근데 F 알파가 알파라고 했다. 알파, 알파 지났네. 그럼 여기가 알파, 알파일 수도 있고요. 여기가 또 알파, 알파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 더 줬다. 베타, 베타 지난다고 했어. 그럼 여기가 베타, 베타일 겁니다. 자, 생각하세요. 알파, 알파랑 베타, 베타는 어느 선 위에 있어요? y는 x 위에 있죠. 그러면 누가 알파? 왼쪽이 알파일까요? 오른쪽이 알파일까요? 왼쪽이 알파겠죠. 그리고 이게 y는 x가 됩니다. 오씨, 밖에서 좀 사람 같은데 이제 이게 y는 x가 됩니다. 이해돼요? 근데 이거 갑자기 수업의 수준이 너무 높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신호지도 안 푸는 새끼들한테 수능을 가르치려니까 수능 퓨저를 가르치려니까 지금 이게 맞나 싶은데 생각보다 잘 따라해서 신기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감만 거예요. 여기가 감만. 세근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제 이제 마지막이에요. 잘 보세요. 누구랑 y는 마이너스 x 빼기 a 제곱 더하기 b랑 만나는 곳이 지금 알파랑 베타인 겁니다. 근데 베타 것만 베타라고 한 거 보니까 이거 뭐라고 쓸 수 있겠어요? a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꼭지점 x좌표 y좌표가 지금 똑같다고 했으니까. 그럼 둘이 같다라고 놓고 방정식을 풀게요.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x는 0이라는, 이거 넘기면 이렇게 나와요. 그냥 넘긴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너네들은 황당하게 여기까지만 그래프 개형 추론하는 거 되게 어려운데 해놓고서 인수분해 못해서 틀리겠지? 보일 때 놀아가지고 이런 데서 맡길 거야. 인수분해 못해가지고. 근데 야, 이미 한근이 뭐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이미 한근의 x좌표가 뭐라는 걸 알고 있어요. y는 x랑 요 새끼랑 어디서 만난다는 거 알고 있어요. a에서 만나는 거 알고 있죠. 한근이 a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두 근의 합이 2a-1이니까 나머지 한근은 a-1이라는 거 보여요? 그럼 나머지 한근은 a-1이 될 겁니다. 근데 원래는 보통은 그냥 이거 인수분해를 하죠. a-1 빼기 이렇게 해주시면 그럼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하나는 a, 하나는 a-1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요 점에 무슨 좌표 찾아냈습니까? y좌표 a-1인 걸 찾아냈죠? 그럼 루트가 a-1인 걸 찾아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루트 x 빼기 a 더하기 b 말고 b가 a랑 똑같아서 이게 a-1이랑 똑같대. 그럼 a는 사라지고 마이너스도 꺼지고 제곱하시면 x는 a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a 플러스 1이 됩니다. 알파 베타 감마도 해가지고 10이 된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세 개 더해서 3a는 10이니까 a는 4라는 걸 구할 수 있어서 문제를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3, 4, 5. 그래서 F3 여기다. F3은 그냥 4예요. 아, 여기도 3도 3이네요. 3,3, 4,4, 5,3 해가지고 답은 3, 4, 3 이렇게 해서 곱해 주시면 4하고 36이 되겠네요. 이렇게. 특히 23번, 19번, 17번 이게 이제 우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물어보는 가장 이제 최상위 킬러들 내용의 근본이 되는 문제들이라서 반드시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했다? 그래서 쌤이 자꾸 막 쉬운 문제도 그냥 문제 보면 그래프를 그리고 시작하는 게 이런 류의 문제들을 푸는 게 습관이 돼서 그래요. 처음에 a, b를 꼭지점으로 하는 위로 블록한 이차함수를 왼쪽 그리고 그 다음에 무리함수 그리라고 했으니까 그래프 먼저 그려놓고 스타트했어요. 그래놓고 이제 계속 나오는 게 이제 실근이라고 얘기하는 새끼들이 전부 다 방정식이 아닌 함수로서 해석이 돼야 된다고. fx가 알파 되고 fx가 베타 되는 거 함수값이 알파고 베타인 x좌표가 3개밖에 없대요. 요 그래프에서. 그럼 함수값 하나 정하면 무조건 2개씩 나오는데 하나 나오는 게 여기밖에 없으니까 알파와 베타가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알파 알파 지나고 베타 베타 지나간다고 했으니까 알파 베타 이렇게 셋 중에 하나인데 알파 알파와 베타 베타라는 점을 보면서 함수인 y는 x를 유추해야 되고, 그러려면 기울기가 1이니까 알파 베타가 이 상황밖에 안 되는 거라고. 그럼 꼭지점에 x좌표와 y좌표가 똑같으니까 이제 b는 꺼지고 x로만 a로만 나오면 되고, 그 x랑 만나는 점이 a,a이고 나머지 하나가 방정식을 풀어서 찾아도 되고 근각에서 연결을 풀어도 되고. 그럼 이제 y좌표 나왔으니까 이 무리함수가 요 y좌표를 갖게 하는 x좌표를 찾아주면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끝나는 거고. 자, 22번. 쌤이 요런 류의 킬러 문제들을 빡대가리들 저기 수학 막 많이 안 한 애들 요거를 설명을 좀 애들이 이해되게 좀 잘하는 편이어서, 그래서 애들이 이게 수능 때 늦게 공부 시작한 애들도 한 1, 2년 정도 고생하면 수능 때 요런 류의 문제들 풀거든요, 혼자서. 그래서 좀 욕심 갖고 하시면
이거 생각보다 물어보는 것도 좀 비슷하고 느는 게 눈에 보일 만큼 어느 순간 막 갑자기 슉슉슉슉 이런 것들 혼자서 막 생각하고 풀게 되니까 연습을 조금만 하시면 해볼 만할 거예요. 자, 마지막 얘는 내신 비리 좀 나죠? 자, F 합성 GX의 X절편이 뭐래? F G5가 0이래. 그러면 G5는 위에 넣었습니까? 아래에 넣었습니까? 그리고 좀 센스 있게 갑시다. 이렇게 바꿔놓고 그래프도 그려놓고 시작합시다. 이렇게 생긴 그래프네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F합성 G5가 0이래요. 5는 여기다 넣어야 됩니다. Q 빼기 4죠? F? 맞아요? 5 집어넣으면 64구나. Q 빼기 64죠? 이게 0이래요. 넣어봐요. 절대값 Q 빼기 64 빼기 P가 0이래요. 그럼 Q 빼기 P가 64라는 뜻이네요. 이렇게 첫 번째 조건을 하나 줬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F 합성 GX는 N을 서로 다른 양의 실근을 HN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함수를 새롭게 정했죠. F 합성 GX가 누구랑 만나는 거? N이랑 만나는 거. 그 실근의 개수 중 양수인 것의 개수를 HN이라고 하세요. 양수인 것의 개수를. 그럼 얘를 풉시다. 자, F라는 함수에 GX를 넣을게요. 이 함수 풀게. GX를 집어넣으면 절대값 GX 빼기 N인 거 보이십니까? 빼기 P인 거 보이십니까? 이렇게. 이 방정식의 근을 따지라는 거예요. 그 중에 양수인 거. 그러면 이제 절대값을 벗기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이면 방정식을 풀 수 있겠죠? 자, 근이 두 개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일단 첫 번째 n은 0보다 커야 된다는 생각이 들까요? 절대값이 음수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이런 x가 y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아예 안 봐도 되고요. 절대값이 뭐가 되는 거? 0이 되는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두 개 나오려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두 개 나오려면 근이 그럼 이게 일단 양수여야 됩니다. 양수. 자, 그래서 넘어가시면 gx 내가 지금 뭐 그렸냐? 이거 gx거든요. 이 gx라는 함수와 n 플러스 p와 n 마이너스 p가 만나는 점의 x좌표가 이 방정식의 근입니다. 지금 이 방정식의 근이 얘랑 얘가 만나는 거, 얘랑 얘가 만나는 거. 그래서 gx를 그려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양수인 근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x좌표가 양수인 걸 찾으래요. 그럼 여기 0을 집어넣을게요. 0에서의 함수값이 q 빼기 9가 됩니다. q 빼기 9가 0에서의 함수값이 됩니다. 자, 요 상수함수가 어디 있어야 교점의 x좌표가 양수일까? 요를 생각해 보시면 자, n 플러스 p랑 n 마이너스 p랑 전부 다 요 밑에 있어야 만나는 점의 요 x좌표가 0보다 크다라는 거 알 수 있을까요? 이거 거꾸로 썼네요. 이거 p 플러스 n이랑 p 마이너스 n이에요. 넘어가시면 p 플러스 n이랑 p 마이너스 n이에요. 이거 이해가 됩니까 지금? 자, 요 방정식 y는 gx와 y는 p 플러스 n이라는 상수함수의 교점의 x좌표. 요 밑에 있는 방정식 y는 gx와 y는 p 빼기 n이라는 상수함수의 교점의 x좌표. 그러니까 너네들이 지금 계속 설명을 들으면서 아까는 뭐 hx는 t라는 방정식이 주어졌었고 맨 마지막에는 fx가 알파라는 방정식과 베타라는 방정식에 이게 근이 3개라고 이렇게 줬고 그러니까 실근 얘기를 하면 전부 다 그래프로서의 해석을 지금 계속 똑같은 걸 요구하는 건데 g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니 상수함수랑 상수함수 이렇게 두 개 그려가지고 만나는 교점이 양수인 게 두 개인 게 어떻게 되냐고 언제 되냐고 물어봤어요. 양수인 게 두 개이려면
n은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n은 무엇이어야 되는지. 그래서 얘네 둘 다 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교점의 x좌표는 여기의 x좌표와 여기의 x좌표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가 0이기 때문에 그냥 축을 이렇게 그려드릴게요. 대충 축을 이렇게 그려드리면 여기가 0이에요. 여기가 0. 이쪽에서 나오는 거는 음근이고요. 이쪽에서 나오는 건이 양근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오케이? 그래서 그럼 이 상수함수가 얘보다 밑에 있으면 양근, 위에 있으면 음근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따라서 마무리 Q 빼기 9보다 누가 P 더하기 N이 밑에 있어야 된다. 넘어가시면 Q 빼기 P 빼기 9가 N보다 커야 되는데 이거 맨 처음에 줬거든요. 64라고. 따라서 답은 1부터 54까지 54개 이렇게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난이도도 높고 어렵고. 자, 정리하면 문제에서 처음에 5 집어넣으면 0 된다고 줬어요. F합성 GX에. 그래서 조건을 하나 찾았습니다. Q하고 P를 뺀 게 64라는 거. 두 번째, F합성 GX가 Y는 N이랑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양수인 것의 개수가 2개인 걸 찾으래요. 그럼 F합성 GX 그래프를 모르니까 식을 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Fx의 X 자리에다가 GX를 넣었습니다. 절대값 GX 빼기 P. 그럼 절대값 없어지면서 뿔만 붙여주면 방정식을 풀 수가 있어요. 요 그래프 그리기가 좀 지랄이니까.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절대값 GX 빼기 P는 자, 절대값 GX 빼기 P는 여기다가 빼기 P를 한 겁니다. 여기다가 빼기 P를 하는 식이야. 빼기 P를 하면 이게 얼마야? 64지. 그래서 그냥 그래프를 예쁘게 그릴 수가 있다. 너네가 이게 조금 어려우면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돼요. 이 함수를 그냥 그려서 접어 올려. 그런 다음에 y는 n이랑 만나는 교점 x좌표를 보는 거야. 그래서 gx에서 p를 빼봐. 여기서 p 빼고 여기서 p 빼봐. 그럼 문제에서 q 빼기 p가 64라고 준 거잖아. 이게 64고 이게 64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됩니까? 그럼 이제 너네가 그래프 그리는 게 더 쉬울걸? 마이너스 3,64를 꼭지점으로 하고 왼쪽은 아래로 블록하고 오른쪽은 위로 블록하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64를 이렇게 해서 얘는 이렇게 생기고 얘는 이렇게 생기고 오른쪽은 이렇게 생길 거라고. 그러면 0에서의 함수 값이 55라서 자, 얘 절대값이어서 올릴게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지금 바로 요 그래프입니다. 요 그래프. 요 그래프예요. 그럼 y는 n이랑 두 번 만나는데 어디서 두 번 만난다? x축 오른쪽에서 두 번 만나려면 n이 어디 있어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0하고 55 사이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절대값을 안 벗기고 풀 수도 있어요. 그냥 이 그래프를 그려버려도 돼요. 요 그래프 그리는 게 조금 더 간단하네요. 그냥 이 상태로 그래프를 그려버리는 게 좀 더 간단하네요. 절대값 gx 빼기 p 그래프를 그리세요. gx가 뭐니까? 요거니까. 여기다가 p를 뺍니다. p를 빼면 q 빼기 p가 나와요. 그래서 q 빼기 p가 얼마인지가 주어졌으니 그래프가 요렇게 생겨요. 근데 절대값을 씌워요. 밑에 있는 걸 위로 올려달라고요. 이랬을 때 y는 n이랑 두 번 만나고 그게 다 양수여야 된대요. 지금처럼. 근데 55를 넘어가면 양수 하나, 음수 하나가 되죠? 요렇게. 그래서 55 넘어가기 전까지 1부터 54까지 답은 54개. 이렇게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정리해보세요.